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일본 유명 소설가 다나베 세이코가 쓴 20페이지가량의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은 1984년 단편집에 실려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만나볼 수 없을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예산 때문에 제작이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본을 읽고 감명을 받은 오가와 신지가 제작에 뛰어들면서 다행히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카메라는 16mm에서 35mm로 심지어 세트장까지 지어가며 순탄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 상식, 카메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16mm는 4:3, 32mm는 16:9 비율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운드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모노와 스테레오 차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드라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독 이누도 이신에 따르면 드라큘라의 성에 누군가 들어왔다가 떠나고 그로 인해 드라큘라가 변한다는 내용을 다른 장르에 접목하고 싶었다. 호러물과 괴수물을 좋아해서 그런 점들을 차용해봤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전작도 드라큘라와 연관이 있는데요. 장편 데뷔작 금발의 초원과 메종드 히미코가 비슷한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음악과 주제가는 록밴드 쿠루리가 담당했습니다. 이누도 이신 감독이 제작 전부터 원했던 사항인데 처음 주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완성된 후 주변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고 하네요. 이건 영화를 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죠? 조제라는 이름은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 속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오사카입니다. 그러나 조제의 집이 촬영된 곳은 도쿄 근처의 도다시였습니다. 이누도 이신 감독은 공허하면서도 강인함이 엿보인다며 그곳을 촬영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에노 주리, 아라이 히로우미가 맡은 카나에와 코지는 원작에 없는 인물입니다. 즉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추가된 인물이죠. 우에노 주리는 촬영 전 캐릭터의 이미지를 위해 스스로 10cm가량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츠네오와 카나에의 배드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과 달리 전라를 노출하지 않죠. 그 이유는 카나에 역을 맡은 우에노 주리가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녀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극중 조제와 츠노에의 휠체어 데이트 장면은 시민들 몰래 촬영된 장면입니다. 손수레에 카메라가 들어간 커다란 상자를 올려놓은 후 광각 렌즈로 이를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영화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포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누도 이신 감독이 이런 자연스러운 장면들에 대해 만족감을 피력했다고 하네요. 조제와 카나에의 대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때 조제는 카나에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맞은 사람은 영화의 조감독이었습니다. 대역으로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조제와 츠노에가 하룻밤을 보낸 호텔은 세트가 아닌 실제 호텔입니다. 요코하마시 고오쿠쿠에 위치한 호텔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촬영이 이뤄진 방에 실제 묵은 적도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캐스팅된 배우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중 재미난 에피소드로 조제의 옆집에 사는 아줌마는 감독이 촬영 전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유독 즉흥적인 연기가 많았던 영화인데요. 츠오네가 조제와 이별한 뒤 카나에와 길을 걷다 우는 장면은 치마부키 사토시의 애드리브였습니다. 당시 감정이 복받쳐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